15%포인트 정도를 깎는데 돈이 예컨대 7,500억 달러다 그러면은 얼추 생각해도 보자 거의 1,000조 원이네요.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여기 이 양반이 이제 EU의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트럼프. EU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협상이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 그랬는데 뭐 전반적으로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15%의 관세율. 미국하고 제일 그 무역 비중이 큰 나라가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하고 타결이 됐다는 거는 이게 폰더라이엔이라는 이 여자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EU 국가들이 이제 무더기로 쫙 같이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사실은 그 쫙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의미는 더 크죠. CNN의 첫 페이지를 본 김에 그냥 주요 기사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제가 아이템에선 뺐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가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제 구호 문제가 좀 있었죠. 구호 문제를 가지고 구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호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던져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늘에서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휴전, 밤에는 전쟁, 이런 국면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앱스타인에 대해서는 딱히 그 스트레이트를 꺼내기보다는 CNN은 사실은 앱스타인을 둘러싼 이 혼선의 와중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분석 기사를 냈는데,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하고 유럽하고 15% 관세 합의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등등에서 상호 무관세다. 반도체 장비는 요거는 유럽이 요구한 것이기도 하고 미국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분업이 돼 있잖아요. 미국은 설계를 하고 한국, 대만은 제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근데 여기에 이제 유럽도 같이 들어가 있죠. 유럽에서 네덜란드였죠.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로 기판을 만드는데 기판이 옛날에는 그래도 눈으로 보일 정도였지만 이제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예리한 칼로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칼보다 이게 더 작아진 상황이 됐죠. 빛으로 자르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장비가 이제 광학기구가 됐어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옛날부터 이제 광학기구가 많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요 맥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도 많이 발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자동차가 중요합니다. 의약품도 15%라고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하고 약간 말이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고, 중요한 건 뭐냐, 일단 15% 관세라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얘기됐던 게 한 30% 됐거든요. 30%에서 15%가 되면 거의 절반으로 깎은 거니까 협상 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폰더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자평하기도 했어요. 물론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한 7,500억 불 정도 구매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6천억 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요 15%포인트 정도를 깎는데 돈이 이만큼이 들더라. 예컨대 7,500억 달러다 그러면은 얼추 생각해도 보자 거의 1,000조 원이네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게 이게 순전히 미국 좋으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석유를 들여왔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사실상 유럽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석유 사주면 이게 전쟁 비용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석유 안 사준다. 그럼 석유를 쓰긴 써야 되잖아요. 어떡하냐. 미국에서 사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 완전히 끊고 미국에서 석유 사오겠다. 그게 이제 한 1,000조 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은 별도. 두 개 합치면 거의 2,000조 원 됩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우리가 싹싹 끌어 모아도 암만 해도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0억 달러면 얼마예요? 말로 따져봐도 이거보다는 훨씬 없죠. 한
천이 아니라 140조 원, 140조 원, 1000조 원, 2000조 원 지금 얘기하고 15%포인트 깎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40조 원. 물론 우리는 유럽하고는 좀 다르게 좀 협상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펀더라이의 집행위원장하고 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금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구리 뭐 이런 거 몇몇 개 있어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어떤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품의 수출입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에 관세도 포함되어 있다.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몫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관세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근거법이 대충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의약품은 요걸로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EU 협상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EU 얘기는 다릅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다 포함하지.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15% 이상은 없다. 이게 상한선이다. 네가 나중에 무역확장법을 뭘 하든지 어떤지 간에 15% 넘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15%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무역확장법에 따른 어떤 그 관세 부과를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그걸 15%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서로 간에 말이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이걸 뭐 20%, 30%, 50%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야 우리 그때 나랑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울 수 있는 이런 또 단초도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일단은 협상에 타결을 했고 그래서 무역 전쟁을 피했다라는 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해설 기사를 뭐라고 했느냐. 왜 유럽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판판이 무릎 꿇고 말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연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처음에는 트럼프의 의도가 이게 뭐냐, 의도가 이게 진짜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실제로 트럼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장난 아니다, 뭔가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대응을 하는데 EU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EU의 나라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우리는 괜찮다 세게 나가자고 하는 반면 의존도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야 그랬다간 큰일 난다 그래서 좀 살살 하자라는 그 입장이 자기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결국은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결국은 우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거를 받냐 마냐 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15%라는 숫자를 지켜내는 게 유럽으로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가 뭐 거의 2,000조 원짜리 어떤 계산서를 부과하게 된 거는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2,000조 원 들여서 15%를 지켜냈다. 어쨌거나 15%가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 지금 일단은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EU의 유럽연합의 그 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원래 4월 6일에 곧장 시행을 하겠다 그랬다가 7월 1일로 유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한번 유예해서 8월 1일로 유예가 된 상태였잖아요. 이 8월 1일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러티닉 상무장관이죠.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이상은 안 늘린다. 뭐 자꾸 늘리니까 계속 늘어날 줄 아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무조건 8월 1일에는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직전에 유럽은 타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아까 무역항상법 232조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있다고 했죠. 2주 후에 발표를 할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빡세게 나오면은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의 비중이라는 거는 뭐 한 대충 GDP에서 5%까지 차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눈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성과를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타격이 생기면 우리 어마어마하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지금 미국 중에서 주요국 중에서 일본이 이제 제일 먼저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유럽이 됐어요. 그럼 사실상 이제 주요 수출국 중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남은 게 어디냐? 물론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기는 있지만은 얘들은 지금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 좀 접어두고요. 얘들도 무역 비중은 큽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주요 교역 상대국 그러면은 중국하고 한국이 있는 거죠. 중국, 한국 중에서 중국의 경우 미중 3자 무역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언론 보도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일단 접어두지만은 중국은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관세 수준이 지금 얘기되는 게 딴 나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휴전을 해놓은 게 지금 관세율 115%예요. 원래는 한 145%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많이 깎아줘서 휴전해놓은 게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얘기되는 게 15% 이런 거잖아요. 이거하고는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8월 1일 앞두고 타결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 다른 무역 상대국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다른 무역 상대국은 예컨대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맹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G2를 바라보는 경쟁자죠. 그리고 가상적국이잖아요. 이 모든 관세 난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벌린 거잖아요. 얘는 그냥 대충 시한 맞춰가지고 우당탕탕 해버릴 상대가 아니다 말이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무기로 이제 계속 빡세게 나오니까 오히려 니네가 히토류를 들고 나와? 그러면은 러시아 2차 제재로 100%가 이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해지면 200%가 넘잖아요. 관세 200%가 넘는다. 니네 우리나라에 수출할 생각하지 마라. 거의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니, 중국에서 100원에 팔았는데, 중국에서 1000원에 팔았는데 미국에서는 3000원이 넘게 팔리면은 이 장사가 되겠냐고요. 이런 상황을 이제 8월 1일, 지금 불과 이틀 사흘 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한 석 달 정도 더 연장해 놓고 더 많은 얘기를 하자. 이 히토류도 그렇고 러시아 석유 수출 2차 제재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차근차근 풀어서 궁극적으로는 200%나 145%나 115%나 이거 다 실현 가능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실현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건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상대한테 타격을 입히지만, 하지만은 상대가 타격을 입긴 입지만은 감당 가능한, 타격을 입히면서도 감당 가능한 선을 이제 찾는 게 사실은 이번 협상의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물론 이 선이 쉽진 않죠.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을 입히면서도 감당 가능한 선을 대충 한 15%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로 이제 15% 정도의 관세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20%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중국에 타격을 입힌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높은 어느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 지금 얘기되는 선하고는 좀 굉장히 격차가 크죠. 이 격차를 줄이는데 석 달 갖고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하여튼 시간을 좀 가져보자. 자, 그러면은 캐나다, 멕시코는 일단 빼놨고, 일본, EU 됐고, 중국은 지금 어차피 제껴놨고, 그러면은 남는 건 한국이다. 한국은 8월 1일의 시한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8월 1일 불과 하루를 앞두고 이제 우리의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담판을 벌이는,
일단 우리나라는 25% 받아놨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15%가 됐죠. 우리도 지금 똑같이 우리도 뉴노멀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5%가 아니라 20%,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19% 이렇게 받으면은 이분은 이제 귀국하기가 겁날 겁니다. 뒷감당 안 될 거예요. 무조건 15% 받아와야 돼요. 최소한. 그보다 더 낮으면 더 좋고. 근데 하여튼 최소한 15%는 이제 기준선이에요. 일본만, 유럽이 여기서 예컨대 15%가 아니라 한 10몇 % 내지는 20% 받아놨으면은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유럽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야 유럽도 15% 일본도 15% 그러면은 15%보다 높으면은 그건 그 다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붙든지 간에 일단 이게 협상팀으로서는 어마무시한 부담이 일단 되는 거죠. 답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5%를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 지금 한 2,000조 꼬라박은 거 아니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5,500이니까 이것도 거의 1,000조 가까이 됩니다. 한 900조, 800조 정도 되겠다. 800조 정도 꼬라박은 거 아니냐. 한국은 지금 1,000억 달러다. 1,000억 달러? 140조. 유럽은 2,000조, 일본은 800조 얘기하는데 한국은 140조. 조금 약간 손이 부끄럽죠. 물론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경제 차이가 있고, 이 E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칭해서 EU지 이게 나라가 몇 개인데, 그 이제 나누기 회원국 하면은, 나누기라면서요, 곱하기라고 그래. 하면은, 우리도 뭐 명함 내밀만 하다 그러겠지만은 쉽지가 않다. 결국은 뭔가 좀 미국처럼, 일본처럼 농산물이나 다른 시장 개방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15%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이거 넘으면 한국 경제에서 지금 딱 두 개입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예요. 이거 두 개 빼면 지금 뭐 볼 거 없습니다. 근데 관세가 15% 넘는다. 자동차가 이게 망한다. 반도체는 아직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투자 액수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 액수는 솔직히 우리는 1,000억 달러 이상은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럼 어떡하냐. 농산물로 가야 되는데 농산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쌀하고 쇠고기가 있어요. 쌀 수입 확대는 상수다. 정부 당국자 얘기입니다. 이게 쌀은 감당 못한다. 이게 어차피 우리도 지금 이미 남아 돌고 있는 게 쌀이긴 한데 어쨌거나 시장 개방을 하는 모양새는 좀 취해야 될 거다. 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쌀 시장만큼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식량 자급이라는 목적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의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죠. 그리고 정부 수매라는 제도가 여전히 이름만 바뀔 뿐이 계속 존재하고 정부가 다 사주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대고 미국산 쌀이 또 들어온다. 이게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여기서 나올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서 정부가 사주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품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협상력의 문제고 이건 정치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치의 문제에서 해결되던 문제가 경제 논리에 들어가면은 얘들을 무력하기 한이 짝이 없겠죠. 이랬을 때 다시 자급이란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쇠고기죠. 쇠고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도 쇠고기 많이 먹던 사람이라 뭐 딱히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만은 거부감을 이미 엄청 심어 놨잖아요. 이제 그 심어놓은 거부감을 스스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수확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새 대표라는 분들이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될 텐데 둘 다 미국과 협상해서 무조건 30개월 넘는 쇠고기는 무조건 안 된다. 정치인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이게 되겠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대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당의 농해수위 국회에서도 쇠고기 개방은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거 협상하려면 어차피 개방을 해야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분위기를 잡고 좀 제도적으로 좀 보충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당에서는 그 택도 없다. 이 논란이 좀 계속 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쇠고기 갖고 그 막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그러고 그 한참 난리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의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쇠고기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은 참 한 입으로 두 말도 이제 그런 한 입 두 말이 없는 거죠. 본인이 좀 스스로 어떤 뭐랄까요. 좀 말이 궁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기 딱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관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딴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핵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죠.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조선이다. 우리한테는 조선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조선이 약간 한물 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선이 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부족한 투자 액수, 그 다음에 시장 개방을 어떻게 잘 만회하고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실력 있는 분들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